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노출하는 훈련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지연 씨가 해왔던 일상생활 노출 기록표, 일상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에 대한 표부터 거기서 나온 리스트로 상상 노출과 실제 노출을 번갈아 가면서 지연 씨가 했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강의 들으면서 어떤 전체적인 느낌은 아시겠죠? 지난번에 신체 증상과 공황 때 느끼는 신체 증상과 똑같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노출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일상생활 내에서 자꾸 피했던 것들, 또 나한테 어떤 두려움을 유발했던 것들, 고통을 유발했던 것들을 정말로 찾아 나서는 이제 이런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 계신 것만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고생하신 거고 열심히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했던 신체 증상 노출과 더불어 지금 하는 일상생활 노출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공황장애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힘을 내셔서 차근차근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번에 했던 신체 증상 노출이 끝나고 나서 그것은 안 하고 일상생활 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노출을 하면서 여기서 또 발견되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시 신체 증상 훈련으로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역시나 이것을 하면서 공황 기록지라든지 공황 요소표, 또 생각 기록지들을 또 같이 병행하면서 스스로 유발되는 공황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또 생각이라든지 또 신체 증상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상생활 노출을 일부러 했을 때는 충분히 고통을 느끼고 우리 처음에 설명한 거 있죠. 불안이라는 그 요소, 고통이라는 요소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충분하게 노출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순간에는 회피를 한다거나 주의 분산을 하시지 마시고, 특히나 감정 스위치 같은 것들을 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느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이 끝난 뒤에는 소거법, 저번에 이야기했던 소거법, 감정 스위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연 씨가 했던 지연 씨를 힘들게 하는 일상생활들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트, 백화점, 또 은행, 공공기관, 또 공연장, 극장 제가 이렇게 써놨고 그 안에 간단하게 여러 가지 제가 좀 표시를 해놨죠. 그렇지만 그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거를 그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마트 백화점에서 더 고생이스럽다고 하면 이 칸을 더 늘려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이사이 더 디테일하게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마트 백화점에서 지연 씨는 사람 없는 시간에 마트에서 쇼핑하기 고통점수 1점, 사람 많은 시간에 마트 공산품 쇼핑하기 1점. 높지가 않네요. 사람 많은 시간에 식품함 지하에서 쇼핑하기 3점. 굉장히 의외입니다. 사실은 지연 씨가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마트에서 고통을 많이 느꼈었는데, 아마 이것을 할 때쯤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노출과 또 일상생활에서 마트를 이렇게 가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것을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연 씨의 증상을 봤을 때 마트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모습과는 일단 다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거니까요. 지연 씨한테는 이제 더 이상 마트는 괴로운 공간이 아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 동사무소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럴 때 사람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업무를 볼 때 또 말일이라든지 이렇게 사람 많은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지연 씨는 여기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극장이나 공연장, 특히나 또 복도 쪽이 아닌 딱 가운데 앉아서 내가 즉시 화장실이라든지 답답할 때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때 앉을 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지연 씨도 여기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 없는 시간에 영화 보기, 또 주위에 사람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네요.
사람 많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복도 쪽에 즉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통 점수가 불안 점수가 3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 많은 시간에 이제 가운데 지역 즉시 나갈 수 없는 이제 좌석이 가운데 있을 때는 5점 정도로서 꽤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고통은 이제 좀 뭉뚱거린 거죠. 우리가 사실은 고통 점수보다는 불안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고통 점수는 그냥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정도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해 나가면서 나한테 주는 어려움을 조금 더 단순하게 그냥 좀 표현한 점수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극장 내에서 지연 씨는 사람이 많을 때는 5점 정도 꽤나 좀 고생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자동차에 대한 페이지가 두 번째 나오네요. 여기서도 이제 많이 걸리시겠죠. 특히나 지연 씨는 마트에서의 문제는 많이 이제 극복을 했지만 역시나 대중교통에서의 문제들은 점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이제 4개 정도의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군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지하철 버스 한두 정거장 가는 것은 아직도 꽤나 4점.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네요. 10정거장 가는 것은 5점. 사람 많은 시간에 한두 정거장 가는 것조차도 6점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네요. 사람 많은 시간에 버스 타고 10정거장 가는 것은 10점.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연 씨는 참 힘들어합니다. 사람 없는 시간에 지하철 타고 한두 정거장 5점. 역시나 버스보다도 사실은 점수들이 더 높네요. 사람 많은 시간에 지하철 역시나 10점. 대중교통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용차에서는 성철 씨와는 다르게 지연 씨는 아주 큰 고통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교통수단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낯선 장소 또 기타 요인들이 지연 씨가 힘들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식당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뭐 여기도 이제 3가지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식당 같은 곳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더 자세하게 이것을 더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뭐 어떤 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식당, 또 담배 연기가 나는 식당, 뭐 지하에 있는 식당, 뭐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식당 안쪽에서 식사, 이제 신발을 벗고 저 안쪽에 사람들이 쭉 앉을 때 깊게 앉으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상황들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스스로가 나눠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연 씨는 사람 없는 시간에서 식당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식당에서 중간에서 식사하는 것도 꽤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낯선 장소는 어쨌든 우리한테 좀 불안함을 유발하죠. 특히 운전하는 분들 또는 어딘가에 내가 낯선 공간에 갔을 때 공황을 유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쓴 건데요. 이런 거 어떠세요? 내가 지방에서 좀 멀리 가야 되죠. 일단 차를 타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멀리 가야 되고 또 거기 가서 사람이 많은 지방 지역 축제 갔다 오기 이거 쉽지 않겠죠. 근데도 여기서는 어쨌든 4점 정도로 생각했나요? 또 놀이동산 같은 데서 사람 많은 데서 긴 줄을 기다려서 타는 이런 것들 5점 정도 이렇게 했네요. 놀이동산인데 네.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담배 냄새 나는 지하에 위치한 술집. 이거는 이제 기타에 대한 것은 이제 스스로가 쓴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이 힘들겠다. 여기 위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쓰는 겁니다. 자,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기. 위엔 쓰지 않았지만 참 힘들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동 세차기 있잖아요. 주유를 하면 이게 싸게 이용해 주게 하는 자동 세차기에 이렇게 운전해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걸 힘들어 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여기서 7점. 뭐 이거는 자주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병원에 가서 MRI라는 걸 찍잖아요. MRI라는 이제 어떤 통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CT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힘들어해서 촬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있다면 이 안에 좀 점수를 써놓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참 일상생활에서 노출하기가 어렵잖아요. 작은 통에 우리가 MRI 통에 뭐 1, 2분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여건상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신체 증상 훈련에서 연습하는 게 낫겠죠. 아주 작은 공간에 신체 증상을 유발하는 그때 이제 차 안이라든지 이런 데 10분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좀 이용하는 게 좋겠고 실생활에서 물론 이런 걸로 고생하실 수 있지만 노출을 하기가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현 씨가 고통 점수가 5점 이상인 것들을 지금 한번 모아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앞에 이제 쭉 봐서 나한테 고통 점수가 5점 넘는 것들을 내가 이제 일상 노출하겠다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5점 넘는 거. 위에가 제일 높은 거 두 가지가 있었죠. 대중교통에 대한 거였어요. 아래는 이제 5점부터 위로 이제 올라갈수록 점수가 세지니까 10번부터 요 10번부터 이제 연습을 해 나가야겠죠. 10번이 성공하면 이제 9번 가고 9번이 잘 되면 8번 가고 8번 가다가 9번이 조금 잘 안 되면 다시 9번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로 차근차근 올라간다. 올라갔는데 막상 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더니 또 잘 안 되더라고 하면 돌아갈 수도 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1번까지 우리가 노출 훈련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바로 실제적으로 사람 많은 시간에 가운데 위치한 좌석에서 영화 보기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상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를 하고 또 이게 성공하면 다음 단계 상상을 하고 또 실제 노출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은 훨씬 안전하고 또 도전해 보기가 용기를 내기가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상을 할 때는 오감을 동원해서 정말 실제 느끼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공황을 겪어봤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상이라는 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버스에서 답답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상만 해도 공황 있는 분들은 벌써 불안해집니다. 예기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럴 정도로 이 상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2번 정도 상상 노출을 하면 좋겠죠. 우리 예전에 이제 감정 스위치 했잖아요. 감정 스위치법을 복식 훈련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평상시에요. 자, 그거 하기 바로 전에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상상 노출, 이 괴로움을 느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상 노출할 때는 복식 호흡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일부러 막 힘든 거를 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충분히 느낀 이후에 그 뒤에 우리 속어법, 감정 스위치를 해서 이제 그런 잔류가 되는 잔류된 불안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상상 노출을 충분히 해서 이제는 상상에서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노출로 가는 겁니다.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상상 노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상상 노출 안에서도 또 생각이라든지 내가 하는 행동들을 그 안에서 또 관찰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대책들, 또 내가 오류를 범하는 거 수정해야 될 것들을 상상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실제를 도전하고 실제를 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 그러면 상상을 조금 더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연 씨의 계획은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앞에 나왔던 것들을 점수를 쭉쭉 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봤는데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정말 좋습니다. 10개가 아닌 20개 더 디테일하게 지하철 한두 정거장이라고 해도 특히나 내가 더 싫어하는 지하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아닌 것까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식사를 하고 탄다든지 안 하고 탄다든지 이런 본인만의 어떤 조금 차별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할수록 더 도전하기가 쉽고 더 체계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현 씨가 실제적으로 연습을 한 겁니다. 저한테 제출을 했던 그런 표입니다. 자, 보시죠. 지현 씨가 어떻게 노출을 열심히 했었는지 1월 14일 저녁에 일단 사람 많은 상황에서 지하철 타고 한두 군데 가보기를 연습했네요. 참 저녁에 사람 많은 상황이니까 아마 퇴근 시간 정도 됐겠죠. 이건 상상이군요. 상상. 실제 한 게 아니라 이제 밤에 저녁 때 스스로가 이제 어떤 자리를 확보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한 번 정도 했군요. 아마 괴로웠나 봅니다. 고통 점수가 꽤 높죠. 6점 정도가 나왔네요. 그렇지만 충분히 지하철을 타면서부터 한 2정거장 가는 데까지 생각하고 내려서 지하철역을 나오는 데까지 충분히 상상해야 됩니다. 조금 한 1, 2분 정도 지하철 탔을 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하철을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완전히 타고 나오는 데까지가 하나의 완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 스위치로 속어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 중간에 식사하기 요것도 상상을 해봤네요. 다음 날은 다른 걸 했네요. 아마 이 고통 점수가 비슷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요 정도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뭐 좋습니다. 상상. 역시나 이것도 상상을 할 때 오감을 동원해서 상상을 하되 잠깐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서부터 주문하고 또 음식이 나와서 내가 먹고 밖으로 나온 데까지 걸리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힘든지를 충분하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횟수를 두 번 정도 충분하게 두 번 정도 돌려보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고통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3점 정도 괜찮네요. 자, 근데 역시나 이제 이 지하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날 저녁에는 이제 사람 많은 식당에서 상상하기는 이제는 괜찮다 생각했나 보죠. 다시 지하철에 대한 상상을 해봤네요. 일단 두 번 했네요. 점수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또 상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참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점수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3점, 2점. 3점 이내로 줄어들었네요.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서 해보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한 번 더 상상을 하네요. 근데 점수가 또 이때 4번이나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2점으로 줄어들어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여기도 2점이었고 2점 정도로 이제 유지되는 이제는 실제로 해야 되겠죠. 참 16일 저녁에는 식당에서 식사하기를 또 실제로 해봤네요. 이 15일날 아침에 할만했었죠 상상이. 그래서 실제로 했는데 고통 점수가 어느 정도 꽤 나오는 좀 고통스러웠던 근데 참 도전을 잘했어요.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18일에는 사람 많은 상황에서 지하철 타고 한두 군데 가보기. 요 전에 상상으로 했던 걸 이제 실제로 해본 거죠. 왜냐하면 고통 점수가 3점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용기감만 생겼을 겁니다. 근데 한 번 정도 한 번 했군요. 굉장히 이때도 좀 힘들었어요. 아마 그랬겠죠. 상상으로 했던 거하고 실제 하는 거랑은 좀 점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5점 정도 그래도 견딜만한 정도로 실제 노출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 상당히 이제 잘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좀 다른 것도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들을 또 해봤군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했었고 그 전에는 실제로 했을 때는 5점 정도였었죠. 이거였죠. 1월 16일 날 했던 걸 1월 19일 또 노출을 했었는데 매일매일 하면은 좋고 횟수도 뭐 수차례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지만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빼놓지 않고 하루하루 뭐 조금 달라지더라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하더라도 비슷한 정도에 있는 고통 정도에 있는 것들을 빠지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9일에는 실제 아주 사람이 많은 식당 중간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고통 점수가 5점에서 4점으로 줄어들어 있는 이렇게 조금씩 주는 물론 어떤 날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 나가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실제적으로 고통 점수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과 실제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섞어가면서 상상으로 충분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전해보고 실제에서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 도전하고 안 되면 상상해서 실제적으로 안 됐던 부분이 무엇인지 또 상상해서 또 충분히 그 장면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노출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생각기록지라든지 또 공항 요소 분석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또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역시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공항이라는 것은 안전하다. 내가 그 안에 충분히 빠져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이 노출훈련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